그럼 첫 번째 순서로는 증권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알아봐야겠죠.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오늘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일같이 이제 상황실에서 보다가 오늘은 저희가 리포트를 좀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연말이다 보니까 리포트 수도 많지 않고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또 전반적인 거래량도 줄어들고 시청자분들의 그 시청 수만 봐도 지금 약간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시는 분들이 좀 관망하신 분들이 많구나라고 느껴지거든요. 오늘 장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참 대표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예상은 됐었어요. 이제 작년 연말에도 보면은 이제 배당락 전까지는 개인이 좀 매도를 하고 뭐 기관이 사주고 그리고 이제 배당락일부터는 이제 납회일까지는 좀 개인이 또 매수하고 기관이 매도하고 근데 좀 너무 좀 뭐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 테슬라의 급락이나 또 미국 증시의 좀 하락 또 이제 금리가 좀 상승하는 부분, 또 이제 유럽에서 또 매파적인 연준 의원들의 더 발언이 조금 국내 증시에 좀 더 좀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아쉽네요. 뭐 내일이 납회일인데 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어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그 매도 물량을 기관이 거의 다 쓸어 담으면서 시장의 반등을 주도했었는데 오늘 장은 또 수급 공백이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될지 오늘 몇 개 나오지 않은 리포트 중에서 두 가지를 이상희 이사님이 직접 골라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신세계 INC를 보도록 하죠. 신세계 INC, 싸도 너무 싸다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신세계그룹의 SI 전문 기업이 신세계 INC인데 어떤 회사인지 무인점포의 선두주자라고 하는데 무인점포? 지금 이 싸도 너무 싸다라는 밸류? 어떻게 이걸 연결해 봐야 될까요? 네, 이게 리포트를 볼 때 참 저는 중요한 부분이 제목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갖게 하고, 애널리스트가 내용도 내용이지만, 제목에까지 신경을 써? 그러면은, 그래, 좀 봐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제목에서도 좀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골라봤고요. 뭐 오늘 뭐 주가 상승 하락을 떠나서, 신세계 그룹의 이제 SI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통합 기업인데 이제 여러 그룹의 이런 기업이 있죠. 뭐 포스코 그룹에서는 이제 포스코 ICT가 있고 또 이제 효성 그룹에서는 효성 ITX가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신세계 그룹 내에 이제 SI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IT 솔루션 개발이나 이제 구축, 유지, 보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중이 상당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룹향 매출 비중이 무려 이제 80%나 되는 거고요. 최대 주주, 그러니까 신세계 INC 최대 주주는 이마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의 뭐 새벽 배송이라던가 스타벅스의 배달 서비스 등에 이제 관련돼서 이제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 비중은 IT 서비스가 56%, IT 유통이 34%.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은 90%에 해당할 정도로 이 두 부분 사업부가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무인점포 말씀하셨는데 무인점포는 현재 두 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쪽이 뭐 매출이 뭐 이렇게 뭐 크게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일반 점포 대비 좀 비용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좀 뭐 기술 비용을 낮추는 그런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편의점에 이제 무인 편의점들이 좀 있는데 좀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도 신세계 INC 쪽에서 이제 속도가 좀 빠른 게 아닌가 그런 이제 평가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인 점포의 상용화가 좀 내년은 아닌데 좀 시간은 좀 필요한데 24년이 상용화라는 점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이 이제 무인 점포의 상용화 시기일 것이다. 지금은 현재 두 개의 무인 점포를 동사하는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서 기대를 할 수는 없지만 2024년이라는 그 시간이 된다면 훨씬 더 많아지고 또 비용 절감이라는 게 또 무인 점포의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실적단에서는 어떨지 사실 제가 신세계 INC는 그렇게 내가 왜 관심을 안 줬지 하고 보니까 뭔가 매력적인 키워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봇이라던가 아니면 수주라던가 뭐
하다못해 네옴시티라던가 그런 우리 길을 솔깃하게 만들 만한 그런 키워드가 없다 보니까 안 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신세계그룹의 IT 솔루션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실적을 보더라도 사람들 볼 때도 착하면 이게 매력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기업도 보면은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매력이라고 이제 표현하신 것 같고요. 그 이제 올해 실적을 좀 말씀드려보면 이제 추정치인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각각 이제 8.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매출은 이제 영업이익은 2.8% 하락할 것으로 이제 전망되는데. 일단 매출은 신세계 그룹 내에서 이제 IT 인프라나 이제 솔루션 수요가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꾸준한 수요가 있고 그쪽으로 이제 매출이 이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실적단 첫 페이지에 아래 페이지에 있는 실적을 보더라도 뭐 2018년도부터 이제 올해 추정치까지 있는데 매출 보면은 뭐 3,700억, 4,500억, 4,800억 5,200억, 5,700억. 그러니까 매해 꾸준히 매출은 증가하는 거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올해는 이제 2.8%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수치를 보면 이제 작년에 355억 원이었고 이게 한 3% 감소해서 한 올해는 이제 345억 원, 10억 원, 아주 큰 수치는 아니고요. 한 10억 원 정도 뭐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영업이익이 좀 감소하는 부분은 이제 비용 증가 이슈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원 수가 작년 말에는 한 1,152명이었는데 올해 연말에는 1,400명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보니까 약 한 20% 조금 넘게 증가할 것이고 또 이제 내년 1월 1일이면은 이제 최저임금비도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비용이 직원 수 증가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도 있는데 매출도 보면은 매출은 이제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보면은 좀 크게 늘리기는 좀 어려워도 그래도 이제 그룹 내에서 꾸준한 뭐 유지 보수나 또 이렇게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프라 투자는 필요하다는 부분은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음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요, 이 제목을 보고 싸도 너무 싸다가 싸 보이는 거겠지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네네. 솔깃하긴 한데 정말 이 리포트를 믿어봐도 괜찮은지 투자 포인트로는 뭘 가져가 볼까요, 이사님? 근데 제가 봐도 일단 쌉니다. 네,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진짜 부인하기 좀 어려운 것 그러니까 뭐 같아요. 실적이라던가 밸류를 다 따져봤을 때.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영업이익이 작년에 이제 355억 원이고 올해 345억 원이고 한 10억 원 줄어들 것으로 그리고 이제 2년 전으로 돌아가면 2020년도부터는 영업이익이 이제 300억 원으로 올라왔어요. 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은 2,500억 원이 좀 안 되죠. 300억 원 매년 찍고 있는데 앞으로 더 증가할 거고. 그리고 이제 현금성 자산이 얼마냐면은 무려 1,600억. 네, 1,600억. 네. 그리고 이제 자사주도 얼마 있냐면은 405만 주가 있는데 이걸 이제 곱해 보면 평가가 한 600억 원 정도 돼요. 그러면은 현금성 자산 1,600억에 자사주 평가 600억 더하면 2,2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시가총액이 2,500억도 안 되는데 그럼 이것만으로도 지금 뭐 시가총액에 육박할 정도다 보니 그리고 매년 영업이익 뭐 300억 이상 찍고 있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좀 할인 요인은 그런 거죠. 이제 그룹사의 이제 SI 업체라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이 꾸준할 수는 있는데 성장성을 정말 많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부분으로 그럴 수 좀 있죠. 할인 요인은 있지만 그래도 좀 뭐 1, 2년이 아니고 좀 이렇게 길게 본다면은 모멘텀은 이제 내년부터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 관련된 매출이 잡힐 거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근데 뭐 자세한 건 없어서 제가 또 이제 아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충전 서비스 브랜드 이제 스파로스 EV를 출시를 했고요. 또 내년까지 충전기 한 2,300대 그리고 이제 2026년까지는 적어도 34,000대까지 확대할 계획
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전기차의 충전 사업부 이게 이제 신사업이기 때문에 그래 안정성도 있는데 신사업까지 좀 이제 그룹사에서도 관심이 이제 많은 것을 봤을 때는 좀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 이후부터는 성장성 요인이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점에 좀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무인 점포는 당장 반영된 가치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반영이 될 수 있는 네네.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 그룹사 S사이기 때문에 약간 매력도가 좀 낮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 안정적이다. 네. 내년에 좀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안정적이라는 그 매출처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신세계 INC는 싸다. 그냥 봐도 정말 예쁘고 싸다라는 리포트가 주 네.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믿어봐도 괜찮겠습니까? 동의하시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도 이제 왜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향후 성장 모멘텀 내용도 있어서 좀 믿어볼 만하다. 그리고 뭐 제목도 마음에 들고. 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한 줄 평으로는요, 할인 요인이 있지만 저평가다, 싸도 너무 싸다라는 데에서 동의한다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신세계 INC를 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종목, 참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계륵과도 같은 종목이었어요. 사면 빠지고 그런 건가요? 네, 바로 LG전자입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LG전자에 대한 4분기 실적 프리뷰가 나왔는데 바닥을 향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바닥이라는 게 참 이중적인 의미죠. 바닥은 안 좋은 거긴 한데 바닥이라는 거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또 긍정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일단 이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이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증권사의 리포트인데 바닥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참 그래도 좀 이렇게 믿을만하고 자신감 있기 때문에 쓴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실적 전망 좀 말씀을 드리면은 컨센서스 매출은 22조 7천억. 그런데 지금 이제 추정치는 22조 4천억. 그러니까 매출 한 3천억 정도 이제 감소할 것으로 이제 전망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컨센서스 영업이익은 5,120억. 근데 영업이익은 이제 추정하고 있는 거는 2,881억 원, 3천억 원이 안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보다는 이제 영업이익이 좀 더 이제 큰 폭으로 이제 하락할 것으로 좀 줄어들 것으로 이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이렇게 배경을 살펴보면은 LG전자가 LG 이노텍의 최대 주주죠. 근데 LG 이노텍도 좀 4분기 좀 실적 우려면 주가만 보도 아시겠지만 실적 우려가 있는 부분, 또 이제 LG전자는 최근에 특히 이제 IT 업종에서 이슈되고 있는 게 역시나 재고죠. 그래서 이제 재고 조정 영향으로 매출보다는 영업이익이 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점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역시나 재고인 것 같아요. 3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좀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제 높은 금리나 이제 경기 침체 우려로 이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이제 강하다고 이제 보기는 힘들거든요.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뭐 사이버 먼데이를 통해서도 확인한 부분인데, 근데 이게 미국의 유통상들이 재고 줄이기에 힘쓰고 있고 재고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을 또 이제 그래프화해서 좀 확인시켜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그런 좀 힘든 구간을 좀 지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고가 중요한데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미국 유통상들의 재고 소진을 표로 표시한 겁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재고 부분에서 이제 바닥,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있다. 재고가 처리된다라는 건 또 거기 창고를 또 쌓을 수 있으니까 네네. 이게 실적으로 접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을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LG전자의 경우에는 주가가 올 한 해 동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꾸준한 하향은 아니지만 뭔가 올라갈 때 다시 또 내려가고 그런 상황을 반복하다가 한 10월을 기점으로는 조금씩 주가가 그래도 하단선을 올리고 있거든요. 이 리포트도 그래요. 바닥이라는 정말 좀 쓰기 어려운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추천하고 있다는 게 그게 좀 의미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리포트에서 이제 매수 이제 포인트로 이제 잡고 있는 거는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전장 쪽이고 또 이제 뭐 일단 LG전자의 사업부가 참 극명하게 갈렸던 올 한 해인 것 같은데, 전장 쪽은 올해 2022년이 연간 첫 흑자 전환의 한 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한 해인데, LG전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네, TV랑 가전을 얘기하는데 이쪽에서의 수익성은 좀 하락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TV 쪽은 뭐 적자 전망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추천하고 있는 포인트는 그래, 전장사업부가 올해 이제는 안정적으로 영업이익 이제 흑자 전환했고 또 올해는 힘들지만 그동안 강했었던 TV 가전 부분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개선될 것으로 초점을 맞춰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에 이제 관련된 뭐 그림 1에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해상 운임도 이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게 해상 운임이 또 증가하다 보니까 올해 또 비용이 증가했었거든요. 근데 해상 운임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다 보니까 올해보다는 좀 비용이 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에도 이제 매수 추천하는 그런 포인트로 지금 여기 적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TV 판매량 추정치도 하반기까지, 내년 하반기까지는 부진하지만 그래도 그 이후부터는 개선이 될 것이고 사실 이보다 더 LG전자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전장 쪽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전장 쪽 때문에 여전히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LG전자에 대해서 매수 의견, 추천 의견을 드리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봤습니다. 투자 핵심 포인트로는 그럼 여전히 전장인가요? 네, 전장도 있고 이제 PBR도 이제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한 0.7배, 그러니까 한 배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IT인데 서로 성장성 뭐 향후에 좀 높게 볼 때는 네. 또 한 배 미만에서는 좀 뭐 밸류에이션은 뭐 괜찮은 것 아닌가 그런 부담은 없다는 부분 또 이제 기록해 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장 사업부도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영업이익이 3분기 누적으로 1,394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 1,900억 원 전망이 되고 있지만 많게 나오면 한 2,000억 원 앞자리 좀 바뀌는 그런 수치도 좀 볼 수 있는 것 아니야? 이제 그런 전망하고 있는 것도 이제 투자 의도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전장 부분이 이제 수주 잔고도 이제 80조 원 이제 넘는 상황이고 그래서 꾸준히 성장이 된다는 점 기대해 볼 수 있는 점 그리고 이제 당장은 아니어도 시장에서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역시나 애플카인 거죠. 그래서 애플카 이제 관련된 모멘텀도 되어 있다는 점에도 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CEO 관련돼서도 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CEO가 이제 바뀌면은 시장에서도 이제 뭐 역량을 어떻게 좀 끌고 갈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은데 최근에 컨텐츠 쪽에서 CEO가 바뀐 쪽이 CJ ENM이죠. 구창근 대표이사 바뀌면서 시장에서도 좀 관심을 올해 10월 달에 바뀌면서 관심이 좀 있는데 지금 조주환 CEO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에 이제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이 됐고 정식으로 올해 이제 대표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재직 기간 35년 중에요. 해외에서 활동했었던 게 이제 한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이제 근무했었기 때문에 이제 해외 글로벌 전략가로 통한다는 점에서도 대표의 역량도 좀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이제 헬스케어 사업도 지금 확대하고 있고요. 뭐 전장뿐만이 아니고 또 제조 공정에서도 스마트 기술에 접목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수치도 지금 확인되는 부분이 있어서 CEO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어떨지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네, LG전자도 참 힘든 종목이었습니다. 이 리포트 믿어보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봐도 괜찮을지요? 네, 역시나 이제 관전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재고 부분인데 재고 소진에 힘쓰고 있는 그런 미국 유통사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도 있어서 좀 믿을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첫 페이지에 이제 글로만 이제 하고 이제 뭐 이후에는 이제 뭐 그래프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참 보면서 이제 군더더기 없이 참 중요 부분만을 건드렸다 그런 점에서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고 상황도 알 수 있었고 또 전장 부분에서의 실적 개선에 대해서도 좀 표를 볼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같이 있었기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점을 높여가보자라는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해 보겠고요. LG전자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상엽 이사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